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패딩이나 두꺼운 겨울 외투 꺼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일부 지역은 올가을 첫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중부 내륙 곳곳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어제보다 8도가량 낮은 3.9도로 나타났고 체감 온도도 2.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절정에 달하며 서울이 2도까지 내려가는 등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이번 주 중반쯤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발사 당일에 준하는 상황을 가정한 종합훈련을 진행하고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 우주항공청은 국내 첫 심야 발사를 앞두고 발사안전 통제 최종 점검 종합훈련을 진행합니다. 군, 경, 지자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발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발사 당일과 같은 조건으로 발사 당일 비인가 드론 출현, 주탑재 위성 연료인 하이드라진 누출, 비정상 발사 상황으로 인한 폭발 등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됩니다. 현재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운용 절차와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7월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달에는 기관별 협력관과 통제 책임자급을 대상으로 지휘조 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모든 관계기관은 가장 어둡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 상황을 접수하고 판단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반복 연습합니다. 이는 발사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과 현장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4차 발사는 국내 첫 심야 우주 발사로 발사 과정의 안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종합훈련을 통해 모든 변수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전남대에서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연구 현장 간담회를 엽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진행된 4차례 주제 권역별 간담회에 이은 마지막 순서로 호남권 연구자, 연구지원 인력 등 70여 명이 참석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내달 중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기와 물, 심지어 우리 몸속에서도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갈수록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어미 생쥐가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이 모유를 통해 새끼에게 전달되고 그 결과 면역 체계까지 교란시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 생긴 5mm 이하의 미세한 조각입니다. 컵이나 포장지, 비닐봉지 등 일상 속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서 생겨나고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에도 섞여 들어갑니다. 임신한 생쥐가 폴리에틸렌으로 이뤄진 미세 플라스틱 젤리를 먹습니다. 이 생쥐가 낳은 새끼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모유를 통해 새끼의 몸속으로 옮겨가 비장에 다량 축적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비장은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새끼 생쥐에서는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와 NK세포가 줄어든 반면 염증을 일으키는 B세포는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성장기, 인터페론 등 항바이러스성 면역 물질의 분비량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면역 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교란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국내 연구팀이 이 새끼 생쥐에게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더니 정상 생쥐보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바이러스 억제 능력도 약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세 플라스틱이 세대를 넘어서 면역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초과학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음식이나 물 등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걸 연구팀은 추가 실험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반응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지 1년 넘게 흘렀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최근 아파트 시공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차량 900여 대를 태우고 8시간여 만에야 겨우 꺼졌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유독 문제가 되는 건 배터리가 보호 팩으로 덮여 있어서 진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배터리 열폭주로 불길이 몇 분 안에 차량 전체로 옮겨붙어 주차장 같은 밀폐된 공간에선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에 십상입니다. 입주민들의 공포가 여전히 큰 가운데 건물 주차장 설계 시공 때부터 화재 확산 차단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분양 중인 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주차장에서 화재 연기가 감지되자 곧바로 차단막이 내려옵니다. 스프링클러가 열을 감지한다면 이 장치는 연기의 반응에 더 신속합니다. 핵심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의 필름인데 이 필름이 발라진 차단막이 내려와 불길 확산을 막는 원리입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이런 주차장 가운데 있는 거는 롤 스크린이 내려와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전기차 충전기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 주차장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한 건설사는 천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화재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입주단지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고 차량 하부에 구멍을 뚫어 배터리팩에 물을 분사해 진화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인 건설사도 있습니다.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인재 정황이 쏙쏙 드러났는데요. 정부의 복구 작업이 예정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배터리 쪽에서 불꽃이 터지고 작업자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는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지 한 달째,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 하도급 등 인재 정황이 속속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국정자원으로부터 배터리 이전 작업을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제3의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은 배터리 이전 설치 경험이 없는 제하도급 업체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체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성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작업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 부분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나. 주전원은 차단했지만 배터리 별도 전원은 차단하지 않았고 배터리 이전 작업 시 충전율을 3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연 작업복과 공구도 사용하지 않아 안전지침 역시 무시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 직원 등 5명을 입건했으며
다음 달쯤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화재로 피해를 본 전산망은 점차 복구되고 있지만 작업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정자원 대구센터 이전과 구축을 제외한 전체 시스템의 약 97%를 다음 달 20일까지 복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늦어진 가운데 일부 시스템의 복구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해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자원 공주센터를 찾아 재해복구 체계를 점검하고 정부 데이터를 이중으로 보관해 행정 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그제 산업 현장에서 또다시 질식 사고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 가능한 질식과 추락 사고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주 아연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 지하 수조에 들어간 작업자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3명이 구하러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결국 2명이 숨지고 다른 2명도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조 내부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질식 인명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지난 7월 인천환경공단 공공하수도 공사 과정에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가스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같은 달 서울 금천구에서도 맨홀 작업 중 산소 결핍으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질식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3가지 안전수칙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작업 전 산소 농도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 마스크 같은 가스 차단용 호흡 보호구 착용입니다. 실제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사망사고 14건 중 12건은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없이 작업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결국 또 질식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 가능한 중대재해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전 측정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안전하게 일터를 만든 다음에 노동자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급 작업은 현장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위험성 평가를 함께 해야 한다며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부터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면서 국제미디어센터엔 내외신 기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관심이 쏠린 한미, 한중 등 양자 정상회담 준비도 한창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을 앞두고 현장 상황을 생생히 전하게 될 국제미디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브리핑실과 인터뷰 공간, 방송시설을 모두 갖추고 내외신 기자 3,500명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La gente es muy amable, nos reciben muy bien con un kit de prensa en donde viene información sobre lo que es la cumbre y estoy muy contenta de estar aquí. 미디어 센터는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옆에 신축됐습니다. 430여 명이 동시에 취재할 수 있는 중앙 브리핑 홀입니다. 저희 같은 방송사를 위한 간이 스튜디오도 설치됐고 정상회의 주요 장면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에이펙 공식 일정은 최종 고위관리회의로 시작됩니다. 21개 회원국 실무 책임자들이 올해 초부터 논의해온 아태 지역 공동 번영과 혁신 방안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회의 결과는 장관급 회의체, 외교통상 합동 강요회의를 거쳐 정상회의로 보고되는데 의미 있는 공동선언문을 도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잇따라 예정된 양자 정상회담도 철통 보안 속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초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장으로 쓸 예정이었던 국립경주박물관 내 신축 행사장 등이 회담 장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고 싶어서 일단 여기에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준비해 놓은 것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경주박물관은 내일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가는데 에이펙 준비지원단 관계자는 현재로선 다양한 행사가 열릴 거로만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번 주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경주에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 등 무려 2만여 명이 찾아오는데요. 혼잡을 줄이고 이동에도 차질이 없도록 경찰과 지자체가 도로 통제와 수송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투입된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제법 속도를 내고 정차된 차가 길을 막자 차로도 자유자재로 바꿉니다. 이 자율주행 버스와 전용 셔틀버스가 에이펙 참가자들의 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관문인 김해공항과 경주역, 주요 행사장 사이는 셔틀버스 300여 대가 수시로 오가고 KTX 열차도 하루 46번 추가로 경주역에 서도록 해 불편을 줄였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노선의 셔틀 서비스와 VIP 행정 차량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한마음으로 안전한 수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정상회의 기간 경주시 전체 도로에는 자율 2부제가 시행되고 회의장 주변은 행사 전용 구역으로 지정돼 비표를 단차만 다닐 수 있습니다. 또 경주 시내 일부 도로는 29일 밤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통제됩니다. 경주 나들목과 보문단지를 잇는 설화벌대로 등 9km 구간과 정상회의장 인근 도로가 통제 대상입니다. 다만 경찰은 전면 차단 대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통행을 일시 제한하고 주요 교차로 222곳에 경찰관을 배치해 우회 조치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에스코트 훈련을 매일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한치의 안전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소와 행사장에 이어 교통과 수송 대책까지 모두 준비되면서 경주 에이펙의 손님 맞이 대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내일부터 경제인 행사가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에이펙 회원국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으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3번 접는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에이펙의 주요 일정들 최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에이펙 경제인 행사인 CEO 서밋은 정상회의에 앞서 내일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정상급 인사와 국내외 주요 기업인 등 1,700여 명이 경주로 모입니다.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대형 쇼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 연결과 또 협력의 플랫폼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제는 경계를 넘어 혁신적 기업 활동을 통해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금융, 투자 등 다양한 의제와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맥가먼 아마존 웹서비스 최고 경영자와 최수연 네이버 최고 경영자 등 국내외 경제인 70여 명이 강연과 토론에 나섭니다. 특히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직접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도 총출동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각자의 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며 에이펙을 홍보 무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3번 접는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SK그룹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기술을 소개합니다. LG그룹은 OLED를 활용한 초대형 미디어 아트를,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선보입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회장 승진 뒤 데뷔 무대를 치릅니다. 세계의 이목이 천년고도 경주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몰고 올 경제 효과는 7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하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이번 달에만 2% 넘게 추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 24일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일주일 전보다 17.2원 상승한 1,439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도 달러 대비 가치 하락폭이 컸는데 지난달 말 기준 원화보다 더 떨어진 통화는 일본 엔화가 유일했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 요인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꼽히는데 협상이 장기화하며 우리 경제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올해 8월까지 국내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액은 886억 5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의 4배가 넘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의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광양에서 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중심지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함께하는 이번 교류전에는 국내외 유명 미디어 아트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선풍기 모양의 대형 조형물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384개의 초소형 팬이 바람을 일으키자 연기는 빛과 함께 커다란 원을 만들고 이내에 사라집니다. 기술과 장비들이 만들어내는 흐름이 절대 이게 완전할 수 없는 순환이거든요. 미래에 계속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도 계속 맞닥뜨리고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예술과 과학기술이 결합한 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전남 광양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지역 전시시설 8개 지점에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미디어 아트 작품 34점을 선보입니다. I'm surprised that this obsession of mine got so many people interested, but I'm very happy about it. 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주제는 나선으로 나아가는 빛의 연금술.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중심 도시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함께하는 교류전으로 한밤중 화려한 미디어 아트 쇼도 펼쳐졌습니다. 미디어 아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술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또 깊이 있는 미디어 아트의 깊이를 좀 느껴보셨으면. 철강 산업으로 성장한 광양시는 미디어 아트를 발판 삼아 문화예술 도시로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풍성한 문화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광양이 산업 도시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도시로서도 그 위상이 굉장히 확고히 갖추어진다는 그런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 아트를 볼 수 있는 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은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오설입니다. (10월 2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